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원형으로 놓을 건데 서로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가 존재하도록. 그러면 홀짝이 중요하겠네. 자, 카드에 적혀있는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홀수라는 것은 1, 3, 5가 이제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야. 1, 3만 이웃해도 3, 5만 이웃해도 되고 뭐 1, 5만 이웃해도 되고 셋 다 이웃해도 되고. 그럼 너무 많으니까 다 떨어져 있는 경우를 구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 6팩 나누기 6에서 다 떨어져 있는 경우를 구해가지고 빼시면 돼요. 먼저 2, 4, 6을 원순열로 돌려주고 요 사이사이에다가 1, 3, 5를 직순열로 배열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답이 108이야.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 되게 중요하고요.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은 무리 없이 했어요? 3번 무리 없이 했어? 식만 좀 적어드리고 그럼 넘길게요, 이거는. 자, 이제 규칙이 어떤 규칙이냐면 총 10개의 색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 가운데 육각형에다가 얘네가 설명해 준 대로 하자. 여기 있는 삼각형에다가 서로 다른 6개의 색을 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곳에다가 같은 색을 칠해주는 규칙이고 이제 남은 색깔 하나를 요 가운데다가 칠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 10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가운데 칠해버리고 그 다음에 9개 중에 6개를 고른 다음에 여기 칠할 때는 원순열로 칠하고 그럼 이제 색깔 1개 가운데 칠해놨고 6개 칠해놨으니까 색깔이 7개 쓰였고 3개 남았지. 그 색깔 3개는 이 영역 3개만 칠하면 돼. 어차피 여기 영역 3개 결정되면은 반대편은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15 곱하기 8팩토리얼 나와요. 오케이. 자, 넘기자. 자, 여기서 중복순열. 자, 7번 해봐야 되는 거네. 내가 엄청 쉽게 풀 테니까 잘 들어봐. 대신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자,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부터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 봐봐. 이게 지금 뭐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 3개 만들어야 되고 A, B, C는 다 요 2, 3, 5, 7의 부분 집합들이고 A랑 C는 교집합이 없대. 가족권에서. 그럼 벤 다이어그램 자체는 지금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란 얘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비교집합 C에 적어도 1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접근을 어떻게 해봤냐면은 3, 5, 7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넣고 또는 하나를 여기다 넣고 하나를 여기다 넣고 적어도 하나로 했으니까 이게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그치? 근데 3, 5, 7을 여기다 갖다가 박아놓고 이제 나머지 원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귀찮더라고. 그리고 방금 봤던 것처럼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막 다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 가족권은 적용이 되도록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요. 그 속에서 나조건의 여사건을 구해가지고 뺄 겁니다. 다시요. 가조건은 적용시켜서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 나조건의 반대인 여사건을 구해가지고 뺄 거야. 그럼 봐봐. 일단 가부터 보여줄게. 이거는 만족되게 일단 경우의 수들을 찾아놔야 돼. A 합집합 B가 몇 개래요? 3개. 그러면 여기에 원소가 3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아? 일단 이런 거 적용시키지 말고, 여기에 적용시키지 말고. 그럼 지금 원소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2, 3, 5가 선택됐다고 쳐봐. 그럼 요 4개의 영역에다가 이제 2, 3, 5를 갖다가 배치할 거야. 그러면 이제 2랑 3랑 5한테 물어보는 거야. 2야, 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개인데 너 어디 들어갈래? 라고 물어보면 2는 4개 중에 하나에 들어갈게 라고 대답하겠지. 3도? 5도? 맞아요? 그럼 일단 나는 A 합집합 B 안에 원소 3개를 만들었어. 그쵸? 그 다음 7한테 물어보는 거야. 7아, 넌 어디 들어갈래? 하면 7은 여기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바깥에. 그래서 이게 일단 가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만든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서 뺄 거야. 어떤 걸 뺄 거냐? 비교집합 C가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고 했잖아. 홀수를 안 갖게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넣거나 짝수만 들어가도록. 알겠지? 그럼 봐봐. 지금 내가 2, 3, 5, 7 갖고 노는 거잖아. 똑같이 여기에다가 3개 넣으면서 이번에 여기에 홀수가 안 들어가게 넣을 거거든? 알겠어? 그러면 일단은 4C3을 하긴 할 거야. 이 4C3 속에는 뭐 2, 3, 5가 선택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고 3, 5, 7이 선택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고 2, 3, 7이 선택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 2, 5, 7이 선택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4개의 상황 중에서 누구만 특수하냐면 얘만 특수해. 얘는 다 홀수지. 남은 원소가 2다 보니까 약간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는 홀수와 짝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얘 한번 봐봐. 2, 3, 5를 먼저 여기다가 배치할게. 알겠어? 근데 봐봐. 2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근데 3이랑 5는 어때요? 여긴 못 들어가죠. 그치? 3군데밖에 못 들어가. 5도 마찬가지야. 여기밖에 못 들어가.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 남은 원소가 7이잖아? 이 7은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해 전혀 못하고 있네. 다시. 2, 3, 5를 넣을 거야. 여기다가 넣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나집합에 나조건에 위배되게 넣을 거야. 그럼 비교집합 C 안에는 뭘 넣어야 돼? 짝수를 넣거나 아무것도 안 넣어야 돼요. 그럼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야? 4개. 이해되고 있니? 3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야? 3개. 그치? 그 다음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예요? 3개. 그 다음 남은 원소 7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는 3개 채웠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 과정을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할 거야. 어차피 똑같이. 그래서 이 일이 3번 일어나. 되죠? 그 다음 남은 한 가지의 상황은 3, 5, 7이 다 홀수다 보니까 얘네들을 여기다 갖다 채울 때 여기는 못 들어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 357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그렇죠? 그 나머지 짝수 2는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돼. A 합집합 B는 이미 원소 3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계산해 볼게. 이렇게 하면은 이 8승에 이 9승이어서 510이거든? 자, 이쪽은 27이 4개, 108에 216. 이쪽은 27이 2개, 54. 더해주면 270이죠. 빼시면 240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런 애들이 좀 포인트가 돼. 4시3 속에 역할이 같은 애들이랑 역할이 같지 않은 애들이 있어. 이런 걸 구분을 잘 해내시면 풀이를 간결하게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되겠어요? 오케이. 꼭 해보세요, 집에서. 그 여사건도 난이도가 올라가면 단순 여사건이 안 되지. 가 내부에서 여사건을 찾아야 돼. 이런 게 좀 힘들지. 그래. 뭐 4, 5, 6은 딱히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같아. 자, 넘겨서 여기는 일단 질문은 11번인데 사실 10번도 봐야 되거든요. 뭐 잘 풀어오신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구조만 잠깐 보자. 지워도 돼요? 집에서 꼭 해봐. 이건 지금 당장 기출로 나와도 손색 없는 문제였어. 한 28번 정도? 자, 8개의 문자 gorgeous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2는 U보다 앞에 나열하고. 그럼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자의 경우에는 얘네 둘을 같은 문자 취급하는 거. 그치? 이런 유형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와야 된대. 그럼 뭐 굳이 여사건으로 푸는 문제는 아니네. 자음이랑 모음만 좀 나눠볼게요. 자, 지금 모음은 오두개 이 하나, 유 하나. 자, 자음은 G 2개, R 하나, S 하나. 요렇게 8개가 있네. 자, 가보자. 먼저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자음을 채워볼 거야. 얘네 가지고 채우는 거지. 근데 G는 얘가 오건 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3 곱하기 2 해서 6개예요. GR, RG, 그 다음 RS, SR, 그 다음에 GS, SG 이런 식으로 6개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G가 2번 사용되는 GG 이런 7가지의 경우의 수가 일단 있겠지. 근데 이 7가지의 경우의 수에다가 단순 고배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기에 GG가 왔을 때나 GR이 왔을 때나 GS가 왔을 때나 RS가 왔을 때 다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오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 상황을 보는 거지. GG를 갖다 썼을 때 남는 문자들이 중요해요. 남는 문자들의 역할을 잘 보셔야 돼. 알겠어? 자, GG가 오면 뭐 얘네들 GG가 이제 양 끝에 오면 뭐 얘네들이야 같은 문자고 얘네 둘은 같은 문자로 보고 나열할 거잖아. 자음 2개가 다르지. 근데 만약에 이쪽에 RS가 오면요. 그때 남는 문자의 자음 2개가 어때요?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RS가 올 때랑 GG 같은 게 올 때가 다를 거야. 나열하는 방법이. GR 같은 게 오면 어차피 GS는 달라서 아까랑 같겠지.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7개의 경우의 수를요.
5개랑 2개로 나누셔야 돼요. 이 2개는 뭐냐면 양 끝에 RS가 오는 경우하고 SR이 오는 경우, 이렇게 2가지. 이해되세요? 얘부터 합시다. 여기다 RS를 갖다 썼어. 그럼 남는 게 뭐야? GG, OO, EU예요. 이 U는 같은 문자로 보고 나열할 거니까. 그럼 이 상태로 가운데를 섞어주시면 6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인 것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개의 상황 한번 보자. RS를 제외한 5개의 상황. 뭐 GR 같은 게 왔을 때. 자, GR 같은 게 오고 나면 GS랑 OOEU가 남는 거지? 맞죠? 얘는 6팩, 2팩, 2팩이죠. 이해되세요? 얘는 왜 같은 문자로 놓고 나열하는지 아시죠? 별별 나열되면 그냥 여기 E 들어가고 U 들어가는 거니까. 자, 끝내자. 계산은 자, 이렇게 떼주면 720을 4로 나누는 거라서 얘가 180이야. 근데 얘는 720을 4로 나누는 거라서 180이 5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얘가 900이에요. 그럼 답은 1080이 되겠죠. 됐죠? 뭐 어쨌든 잘 풀어오셨어. 잘했고요. 이렇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11번 봅시다. 자, 이게 여기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나열하는 문제야. 알겠어? 뭐 첫날 먹을 과일을 이렇게 5개 선택하는 게 순서가 뭐가 중요한가 싶지만 어쨌든 나열하겠대. 네. 자, 사과가 5개. 그 다음 귤이 4개. 그 다음에 감이 3개가 있어요. 이 12개의 과일을 일렬로 나열하여 첫 번째부터 5번째 과일을 첫째 날의 간식으로, 그 다음 6번째부터 9번째 과일들을 둘째 날의 간식으로, 10번째부터 12번째 과일들을 셋째 날의 간식으로 먹겠대요.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간식에 모두 사과와 귤과 감이 적어도 하나씩 들어있도록 배열해주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나는 C부터 했어요. C가 몇 개 없잖아. 감이 몇 개 없잖아. 그래서 감은 1일차에도 2일차에도 3일차에도 한 개씩 먹어야 될 것 같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의 개수부터 일단, 배 맞니? 귤이구나. 귤 4개를 일단 개수 기준으로 좀 나눠봤어. 4개가 나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한 회차에 귤이 2개 들어가는 날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귤이 여기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일차에 귤이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3일차에 귤이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밑에 건 안 돼요. 3일차 여기다 CBB를 갖다 박으면 A가 못 와. 그죠? 난 사과도 먹고 싶은데. 그래서 얘는 날려요.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남은 1차에 귤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래놓고 이제 A를 배열하는 거야. 1일차에 과일 총 5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A 2개 들어와야 되고 여기 A 2개 들어와야 되고 여기 A 하나 들어와야 돼. 돼요? 여기 A 3개 들어와야 되고 여기 A 하나 들어와야 되고 여기 A 하나 들어와야 돼요. 됐나요? 그래 놓고 이제 섞으면 됩니다. 1번 섞어주고 2번 섞어주고 3번 섞어준 다음에 이제 곱해주면 그냥 과일 12개가 싹 나열되는 거지. 됐죠? 자, 앞에 거 5팩, 2팩, 2팩. 자, 가운데 거 4팩, 2팩.
자, 마지막 거 3팩토리얼. 자, 이게 4팩, 2팩. 그 다음에 앞에 게 5팩, 3팩. 되니? 계산합시다. 자, 이 부분이 똑같죠? 24, 2로 나누는 거니까 12고 12에다 6 곱해서 72야. 72로 묶자. 자, 이거 계산하면은 120 나누기 4니까 30. 이건 120 나누기 6이니까 20. 그러면은 50 곱하기 72 하시면 돼. 100 곱하기 36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3600입니다. 굿.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넘기시고요. 그 13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질문은 없어요. 13번은 뭐 잘 하신 것 같아서 14번을 우리 관점만 잠깐 보자. 14번 관점만 잠깐 보자. 자, 색칠된 정사각형의 4변 중 적어도 반드시 한 변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변 지나가지고 B로 가든 간에, 그지? 아니, 이렇게 와서 이 한 변 지나가지고 B로 가도, 아니면 뭐 이렇게 와가지고 요 한 변 지나서 B로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요 한 변 지나고 B로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변 2개를 지나서 B로 가도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너무 많고 나는 안 지나게 구할 거야.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실 거야. 자, 여러분 적절히 섞어야 돼요.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전체 경우의 수 구할 때는 오른쪽으로 5번, 위로 3번 올라간다는 걸 이용해서 8팩토리얼, 5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좋습니다. 화살표 8개를 섞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사건을 구하실 때는, 이 변을 안 지나는 여사건을 구하실 때는 이제 숫자를 세는 게 좋지. 그치? 자, 잘 봐. 일단 A에서 경우의 수 한 번만 이용해서 도달할 수 있는 꼭지점에다가 1 적어 놓고, 자, 완성을 쭉쭉 시켜요. 자, 여기까지 적어 놓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 이 점에 일단 가도 되니?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이 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한 변을 지나게 돼. 그쵸? 이 점은 가면 안 돼. 알겠죠? 자, 이 점엔 가도 되니? 가도 돼요. 점엔 가도 돼. 근데 6이랑 얘랑 더해져서 이게 되는 거잖아. 얘는 그냥 6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로 이동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오는 건 괜찮은데 여기 왔다가 1로만 안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윗길을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16.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없기 때문에 그냥 16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점에 도달해도 되니? 되긴 돼.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가도 되긴 돼. 얘가 다시 올라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변을 통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 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2개. 그 다음에 이 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2개. 여기에선 못 오니까. 되세요? 그래서 18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18을 빼시는 거야. 56에서 18을 빼시면 되네. 38이요. 되시겠죠? 길 찾는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자, 넘겨봅시다. 자, 여기는 문제들이 좋아. 근데 그 난이도가 낮죠. 18번 정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중복조합이지. 뒤에도 더 있지 않니? 이거 봐봐요. 내 말 잘 들으세요. 경우의 수의 꽃, 중복조합. 근데 실전에서는 유형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중복조합을 써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구분을 잘 하셔야겠지. 뭐 단서라고 하면 이런 단서들이 좀 있을 수 있어. 중복조합 의심을 하는 거야.
자, 같은 종류의 도시락 7개. 그 다음 같은 종류의 음료수 9개. 그 다음 같은 종류의 초콜릿 4개야. 제가 도시락을 A라고 쓰고요. 음료수를 B라고 쓸 건데 너무 많다. 이렇게 쓸게요. 초콜릿은 4개. 되죠? 자, 그 다음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이제 상자는 구분이 되는 거야. 뭔가 상자에 이름표가 붙어 있거나 상자가 색깔이 다르거나. 제가 1번 상자를 1번 상자, 그 다음에 2번 상자를 2번 상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자를 3번 상자, 그 다음 네 번째 상자를 4번 상자라고 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 자, 규칙 읽어볼게. 각 상자에 도시락을 적어도 1개는 넣는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A를 일단 1개씩 넣자. 그럼 남은 A는 몇 개야? 3개가 남은 거야. 저 3개는 이제 자유롭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3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음료수는 도시락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대. 맞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여기다 다 갖다 박았어. 이 3개를 다 갖다 박았어. 그럼 B도 일단 여기에 4개, 여기에 1개는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음료수는 가장 마지막에 배치해 볼게요. 그 다음 초콜릿은 2개 이하로 넣는다 그랬어. 그쵸?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4를 2 이하의 숫자 4개로 그냥 분할해 가지고요. 이대로 섞었습니다. 알겠어요? 초콜릿 섞는 경우의 수가 제일 쉬워. 자, 이 상태로 1, 2, 3, 4에 배열되면 4팩, 2팩, 2팩이겠지. 자, 이 상태로 1, 2, 3, 4에 배치되면 4팩, 2팩이겠죠. 이 상태로 1, 2, 3, 4에 배치되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돼요? 계산하면 6, 12, 1, 19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A를 나열할 건데 A는 총 3개가 남아있잖아. 1번에 들어갈 A랑 2번에 들어갈 A랑 3번에 들어갈 A랑 4번에 들어갈 A가 더해져서 3이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 오케이? 여기 0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러면 서로 다른 문자 4개 중에서 3을 만드는 상황인 거니까 4, 2, 7, 3 계산하면 6, 13, 20.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상자에 들어갈 음료수, 2번 상자에 들어갈 음료수, 3번 상자에 들어갈 음료수, 4번 상자에 들어갈 음료수는 2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A가 배치가 돼서 B는 7개 중에, 9개 중에 7개는 이렇게 최소 개수가 결정이 돼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남은 음료수 2개만 어디 배치되는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뭐 11 해가지고 11 해가지고 이제 B를 배치를 하시는 거지. 그럼 얘는 4H이죠. 계산하면 5C2고 10인 거야. 되겠어요? 이제 싹 다 곱하시면 돼요. 200 곱하기 19. 3,800이요. 괜찮죠? 경우의 수 파티죠? 적절히 쓰시는 거예요. 적절히. 넘겨보자. 자, 19번 쉬웠고 20번은 Z에다가 3 넣어보고 1 넣어보고 문제 그냥 푸시면 되고. 자, 21번 갑시다. 자, 지금 제가 총 A는 7개인데 뭔가 줄여버리는 상황.
총 B는 9개인데 뭔가 개수를 줄여버리는 상황.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많이 풀고 있잖아요. 21번도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보세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빵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각 학생들이 받는 빵의 개수는 1 이상 6 이하이다. 적어도 한 개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너무 많이 받을 수는 없고, 그 다음 각 학생들이 받는 빵의 개수의 합은 10 이하이다. 자,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겠지. 다 더하겠다는 얘기지?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A가 받는 빵, B가 받는 빵, C가 받는 빵, D가 받는 빵을. 그럼 봐봐. 여기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가 있는데요. 일단 얘네들한테 빵을 한 개씩 줄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추가로 받는 빵의 개수를 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해볼게. A가 추가로 받는 빵 개수 A개, B가 추가로 받는 빵 개수 B개, C가 추가로 받는 빵 개수 C개, D가 추가로 받는 빵 개수 D개. 여기까지 이해돼? 빵 개수를 다 더하면 10 이하라 그랬잖아. 그쵸? 그럼 얘네들은 최대 6이에요. 괜찮아요? 최대 6이야. 더 적게 받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다만 여기에 5 이상의 숫자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여기 5는 아니구나. 6 이상의 숫자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여기 6 들어가면 A빵 총 몇 개인데? 7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상황만 좀 조심하면 되는 문제야. 자, 가보자. 일단 A, B, C, D가 0인 상황은 그냥 0, 0, 0, 0 하나밖에 없죠. 자, 1인 상황은 그냥 4개인데 기호로 좀 씁시다. 4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하나 주는 이런 4H1 상황. 자,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2가 되는 상황은 4H2 상황. 이게 5C2가 되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4H3 상황. 7, 6C3. 자, 쭉쭉쭉 가면 얘가 7C3이 될 거고, 얘가 이제 뭐야 이거? 5H3이 아니라 4H4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문자 4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4H5가 되는 거고. 자, 이거 잘 보세요. 더해서 6 되는 상황이니까 4H6이 맞는데 여기에 6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6000이나 0006 같은 4개를 빼주셔야 돼요. 됐어요? 더 셈 해봅시다. 여기는 1을 억지로 4C0으로 바꿔요. 이렇게 더해주면 뭡니까? 5C1.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주면 뭐야? 6C2. 이렇게 더해주면 뭐야? 7C3. 이렇게 더해주면 뭐야? 이거 잘못했다. 7C4, 8C4.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주면 뭐야? 9C5.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주면 뭐예요? 10C6 빼기 4. 10C4 빼기 4. 이거 10C3이 120. 이거 210이거든요. 답이 206이에요.
210 계산해 드릴게. (21 곱하기 10)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쭉 나열해서 풀었고요, 그냥. 자, 그 다음 78쪽 이항 정리로 봅시다. 이항 정리가 조금 힘드셨나봐. 24, 25, 28, 29 이렇게 풀 거야. 자, x제곱의 개수 한번 구해보자. 요 뒤쪽을 6제곱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쟤를 제가 어떻게 다루냐면요. 저는 그 이항 정리의 이항 개수의 일반항을 좀 적는 편이에요. 뒤쪽에다가 복잡한 식을 써놓는 게 맞아요. 자, 갑시다. 60K에 뒤에 거 K개, 앞에 거 6-K개. 이게 이항 개수의 일반항이지.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라고 불리는 거지. 자, 여기서 개수 따로, 문자 따로 정리를 좀 해요. 자, 문자는 x의 6-k승에 x의 2-k승이니까 x의 6-3k가 돼요. 여기는 k의 적절한 숫자를 넣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항을 찾아오면 됩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봐봐. 얘는 쭉 나열되는 친구일 텐데 여기 있는 3x제곱이랑 곱해져서 2차 항을 만드는 친구는 상수항일 거야. 맞아요? 그럼 요게 상수항이 되려면은 k가 몇일 때예요? 2일 때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서 개수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이랑 곱해져서 2차항이 되려면 여기에 3차항이 와야 돼요. 여기에 3차항. 그럼 얘가 3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6-3k가 3이 될 수 있니? k 몇이에요? 1. 그럼 여기에 k에 1을 넣어서 3차항을 탄생시키는 거죠. 어쨌든 개수만 볼 거니까 이 문자들을 무시하고 개수만 봅시다. 자, 3 곱하기 이만큼. 자, 개수만 봅시다.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그러면 12가 14개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네. 24번이었습니다. 쉬운 문제여서 굳이 이항계수의 일반항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써야 되니까 그냥 지금부터 연습해요. 오케이, 25번. 자, x 6승의 개수가 480일 때 x 3승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x 6승이라는 것은 적어도 1 플러스 ax를 6제곱은 해야 생기겠지? 근데 지금 9승까지 쭉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한 4개만 살펴볼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전개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따가 x 3승 계수 구하는 건 좀 간결하게 합시다. 자, 여기서 6차 항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6시 6으로 나오겠지. 왜냐면 AX가 6개 필요하니까. 그죠? 자, 얘는요.
76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AX가 6개 필요하니까 나머지 하나는 1이 나와야 돼. 자, 얘는 86에 AX 6개겠죠? 1은 이제 쓰지 맙시다. 얘는 96에 AX 6개겠지? 1은 쓰지 맙시다. 다 더하면 480이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그러면 66 곱하기, 더하기 A 6승. 여기 어차피 A 6승들 다 나올 거니까 제가 A 6승으로 묶어도 되죠. 더하기 7 더하기 8시 2랑 같으니까 8, 7에 56, 28. 얘는 9시 3이랑 같으니까 84. 되겠어요? A 양수라고 했고. 자, 계산해 봅시다. 8 더하기 28이면 36이잖아요. 그럼 120. A 6승이네. 그럼 A 6승은 몇? 4. 그럼 A 3승은 몇? 2. A는 몇? 혹시 필요하다면 2의 3분의 1승.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못 찾는 거 이번에는. X 3승의 개수.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생기지 않으겠어? 그치? 앞에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살펴보신다면 어차피 A 3승으로 묶여서 이런 애들이 들어있겠네. 되죠? 그러면 이거 1이잖아? 근데 앞에 3시 0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더해주면은 요거 3시, 이거 3시 0이구나. 자, 얘를 4시 1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5시 3 뒤에 있는 거 5시 2로 바꾸고, 이 뒤에가 일정하면은 이제 이런 규칙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 다음 건 뭐겠어? 6시 3. 그 다음 건 원래는 7시 3인데 7시 4라고 쓸 거야. 그 다음 건 원래 8시 3인데 8시 5라고 쓸 거야. 그 다음 건 9시 3인데 9시 6이라고 쓸 거야. 자, 이러면 얘는 어차피 1이라서 제가 4시 0으로 바꿨어도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5시 1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6시 2죠? 이렇게 계산하면 7시 3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8시 4죠? 이렇게 계산하면 9시 5시? 이렇게 계산하면 10시 6이죠. 되겠어요? 이건 아까 계산해드렸어. 10시 4랑 같고요. 210이 되는 거. 그래서 210A 3승입니다. A 3승 2였으니까 답은 420이지. 답이야. 이해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어. 쌤, 이거 연산 너무 노가다인데요? 그냥 바로 암산 하시죠. 왜 이걸 이렇게 계속 갑니까? 여러분, 이게 확통은 결국 계산이 다야. 나는 계산을 진짜 조심히 하는 편이에요. 알겠죠? 자, 넘기시고요. 28번이랑 29번 풀고 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딱 한 단원이 끝나니까. 자, 28번 봅시다. 뭐야 이거? 얘들아, 절반이구나. 어쩐지. 근데 결국 이거 중에 하나 아닐까? 얘 아니면 얘?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줄게. 그냥 얘들아, 2n 플러스 1이 홀수잖아. 그치? 그럼 내가 홀수로 시작하는 그 콤비네이션, 구시 같은 거 한번 보여주면 니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말 들어봐.
9C 0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9C 4, 5는 아니고 9C 4까지 가겠다는 얘기야. 이게 1 빼서 절반이거든. 그치? 그럼 여기 홀수 번지항들 보여? 보이지? 이 홀수 번지항들 98을 근데 얘는 뭘로 바꿔줄 수 있니? 9C? 6으로 바꿔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거 뭐야? 9 콤비네이션의 이항 개수들의 절반 아니겠어? 그래서 원래 이거 2구승이지. 근데 이제 짝수들만 더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빼시죠. 맞죠? 알고 있지? 얘 그냥 2의 2행승이야. 됐어요? 그럼 로그 2의 A9은 로그 2의 18승이어서 답이 4번입니다. 너는 저기 이항정리 공부 다시 해야겠다, 그지? 아니, 괜찮아. 근데 금방 해, 이거는. 29번. 자, U는 1, 2, 3, 4, 5, 6, 7, 8, 90이고 A가 적어 2, 4, 6, 8, B가 3, 6, 9, C는 밑에. 자,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짝수이다. 그 다음에 A랑 C랑 교집합도 없고 B랑 C랑 교집합도 없어. 그러면 A랑 B는 좀 친할 수도 있는데 C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네.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A랑 B에 어차피 원소들 꽤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C에다가 원소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냥 싹 나눠서 문제 풀면 되겠다. 자, A부터 완성시켜보자. A, B부터. 자, 교집합이 6이고요. 여기에 3, 9. 그 다음에 여기 2, 4, 8. 그러면 원소가 지금 이미 6개 들어있거든. 맞아요? 그럼 이제 C에다가 원소 4개를 적절히 배치하면 되죠. 아, 망했다. 교집합이 아니다라고 돼 있구나. 미안. 얘들아, 써. 쓰세요. 아이고, 잘못 썼다. 아유, 미안하네. 자, 이런 명제가 돼야 돼. 이런 명제가 돼야 사건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A랑 C랑 공집합되는 경우에서 한번 해볼게. 갑니다. C가 2, 4, 6, 8을 못 갖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원소 1, 3, 5, 7, 9, 10. 이 6개의 원소 중에서 짝수개를 C가 가지면 되죠? 맞아요? 6C2, 6C4, 6C6. 요게 C의 개수. 두 번째, B랑 C랑 교집합 안 생기게 한번 해볼게. B는 지금 원소가 3, 6, 9죠. 그러면 남은 원소는 1, 2, 4, 5, 7, 8, 10. 7개야. 그럼 여기서 짝수개를 뽑아가지고 C한테 주면 되죠.
맞아요? 7C2, 7C4, 7C5. 근데 또는 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요 1번, 2번이 서로 겹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어떤 상황? 이런 상황. 그죠? 2, 4, 8, 6, 3, 9를 제외한 1, 2, 3, 4, 5, 6, 7, 8, 9, 10.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갖는 4C 2 더하기 4C 4 상황.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C가 1, 5야. 근데 이 상황은 내가 위에서 만들 때도 만들어지고 내가 밑에서 만들 때도 만들어지는 공통된 집합 C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빼주셔야겠지. 자, 계산해 볼게. 얘네 둘은 어차피 같고 15, 15, 30, 31. 자, 이쪽은 얘네 둘이 이미 같고 7C2면은 7, 6에 42, 21, 21, 42에다가 이게 7C3이니까 7, 6, 5, 6 되면 35. 77이네요. 그러면은 108에서 요거 빼는 거다. 1 더하기 6. 되죠? 얘가 답은 아니고 얘는 이제 여사건 찾은 거야.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야 되지? 전체 경우의 수는 뭐 그냥 C의 원소의 개수가 짝수인 상황. 괜찮아요? 그럼 10C 2 더하기 10C 4 더하기 10C 6 더하기 10C 8 더하기 10C 10 맞아? 내가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되냐는 거야. 내가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냐는 거야. 돼? 10C 0은 없으니까. 자, 계산 가자. 이렇게 해서 410으로 답을 내면 되는데 틀렸네. 아, 얘들아 미안. 맞는데? 여기서 봐. 아, 여기 73이 아니고 얘들아 77이 아니고 여기 틀렸대. 아, 여기 75가 아니고 얘들아 왜 이러니? 이거 76이잖아. 계산 다시 할게. 7, 6에 42, 21, 35, 7, 28에 35니까 63. 이렇게 더하면 94. 94에서 7 빼면 87. 87 빼야 되네요. 어, 424입니다. 자, 포인트.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공집합이 아니게 하는 것보다 공집합 만드는 게 훨씬 편하지. 이렇게 떨구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확률은 펴놓고 조금 쉬고 와서 하자. 의정이가 질문 잘해줬으니까. 자, 보자. X가 A, B, C, D고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15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을 선택하여 나열한 것을 차례로 A, B라고 할 거야. NA랑 NB가 같고 두 집합 A와 B가 서로 소일 확률은, 자, 이 부분 좀 먼저 이해할게요. 뭐야 이거?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을 선택하여 나열한 것을 차례대로 A, B. 그냥 이런 얘기다. 이렇게 총 1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열하면
이게 A고 이게 B다 뭐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 자리가 바뀌면 A, B가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15 곱하기 14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 이거 이제 분모에 이따 깔아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A랑 NB가 같으면서 두 집합 A와 B가 서로 달아야 서로 써야 되는 거니까 상황은 두 가지 상황밖에 없겠습니다. NA랑 NB가요 1이거나 NA랑 NB가 2인 상황. 아시겠죠? 그럼 그냥 A가 원소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뭐 예를 들어 A를 선택을 했어. 그럼 B는 나머지 원소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죠? 얘는 그냥 A가 원소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B는 이제 나머지 원소 2개 가지면 되는 거죠. 뭐 얘네가 3, 3일 순 없겠지. 서로 소이려면. 그래서 18개 3으로 떼주면 그 다음에 2로 떼주면 1번이요. 자, 그 다음 7번 보자.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과 5개의 상자가 있어요. 있는데 한 상자에 하나의 공이 들어가도록 5개의 공을 모두 임의로 넣을 때 상자에 적혀 있는 수와 상자에 들어있는 공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홀수인 상자의 개수가 2일 확률은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5개가 섞여 들어가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고 여기서 자기가 정말 의심이 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자랑 공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인 상자가 2개인 상황이니까 열 개의 경우의 수를 다 따로 보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상황을 다 따로 보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지금 홀수인 상자가 홀수 2개일 때랑 말이 좀 복잡하니? 합이 홀수인 상자가 둘 다 홀일 때랑 예를 들어 1, 3이나 1, 5나 3, 5 같은 거 그 다음에 합이 홀인 상자가 짝수 하나, 홀수 하나일 때랑 뭐 1, 2, 뭐 2, 3, 아니면 3, 4, 아니면 4, 1, 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합이 홀인 상자 2개가 둘 다 짝수인 상황.
뭐 이 상황은 하나만 벌어지겠네. 2랑 4. 그쵸? 근데 이게 되나 봅시다, 일단. 2랑 4가 합이 홀수가 되려면 1, 3, 5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면은 여기 있는 2랑 4가 1, 3, 5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 말 이해되세요? 1, 3, 5 중에 두 개가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 그럼 얘네를 홀수로 만드는 목적은 달성을 했지. 근데 나머지 1, 3, 5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나머지 2, 4, 5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홀수가 많아져요. 맞아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괜찮겠죠? 홀홀일 때 한번 해봅시다. 홀홀일 때. 예를 들어서 1, 3, 5 중에서 요 1, 3이 선택이 됐어. 그러면 짝수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더했을 때 홀수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 3, 5가 또 여기를 채울 텐데, 이래버리면 이거 홀수고 이것도 홀수고 얘는 짝수. 뭐 잘 섞어보더라도 어쨌든 홀수 3개가 이런 2, 4에 들어가면서 홀수인 상자가 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되는 상황은 이제 2번밖에 없어요. 자, 짝콜이면 일단 누구를 홀수로 만들 건지 골라. 2, 4 중에 하나 고르고 1, 3, 5 중에 하나 골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2, 4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1, 3, 5 중에 하나 골라. 그 다음에 이 1에는 짝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2나 4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이 2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 3, 5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2가 들어갔고 여기 1이 들어갔어. 그럼 남은 건 3, 4, 5잖아. 근데 합이 짝수가 되도록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는 무조건 4에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있는 3, 5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되시겠어요? 되시겠어?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면 되겠네. 분모에는 5팩토리얼 깔고, 자, 3일, 3일 떼주고 2, 2, 4 떼주면 5분의 3이요. 1번입니다. 됐죠? 이해되시죠? 좋아요. 재밌다, 재밌다.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9번. 자, 집합 x 1, 2, 3, 4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f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그럼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는 4, 4승 괜찮아요? 요거 괜찮죠? 자, 집합 x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곱하면 짝수가 돼야 된대.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홀수가 2개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홀수가 2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F1이랑 F2랑 F3이랑 F4가 뭐 이런 식으로 홀수, 뭐 짝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x1, x2는 어차피 이 x의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니까 요 1, 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둘이 곱해버리면은 홀수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홀수는 하나 이하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홀수 하나에 짝수 두 개를 가져야 되는 거네. 얘들아, 1, 3 중에 하나 골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2, 4는 반드시 치역의 원소가 돼야 돼.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의 원소 1, 2, 3, 4가 이제 1, 2, 3, 1, 2, 4 중에 이제 찍는 거야. 요 이 실에 1이 뽑혔고 요 이 C에 2랑 4가 뽑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잘 나열해주면 되지 않을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아,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자, 봐봐. 여기서 선택을 할 때 1, 2, 4가 모두 선택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전체 함수의 개수에다가 얘네가 다 1 또는 얘네가 다 2, 얘네가 다 4를 찍는 세 가지 경우의 수 빼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두 가지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두 가지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예를 들어 1, 2만 선택한다 치면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개에 한 개로 찍는다 치면 31, 그 다음에 두 개로 찍는다 치면 31이 아니라 41. 왜냐면은 4개 중에서 2 찍을 거 하나만 선택하면 나머지 1, 2, 3은 1 찍는 거니까. 괜찮니? 그 다음에 두 개로 찍는다 치면 42.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1개로 찍는다 치면 뭐 41, 43 상관없고요. 이렇게 빼주면 되는 것 같아. 네, 계산해 볼게. 4, 4, 8에다가 6 더하면 14. 거기다 3 곱하면 42. 그럼 45 빼야 되네. 그럼 36이죠. (64분의 9가) 맞나? 조금 뭔가 좀 덜 샜나봐. 덜 샜는지 더 샜는지 다시 한번 해보자. 아이디어가 선뜻 안 나오네. 푼 사람. 이거 한 명이 질문했으니까 한 명은 풀었을 텐데. 아니다, 예지가 앞에를 밖에 안 풀어봤지. 봐봐, 다시 해보자.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x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fx1 곱하기 fx2의 값은 짝수이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그러면 2, 4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1, 2, 3, 4가 1, 2, 4를 나눠 가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자. 이게 그냥 낫겠다, 얘들아. 어차피 4개의 원소가 3개 찍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셋 중에 하나는 원소 2개한테 선택을 받을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2개로 선택받고 하나하나 선택받을 수도 있고 뭐 2, 1, 1일 수도 있고 2, 1, 1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3에다가 1을 선택할 원소 2개를 골라요. 예를 들면 1이랑 2 같은 거 42. 그래서 얘가 이렇게 1 찍었어. 그럼 나머지 3, 4는 이렇게 찍어도 되고 뭐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되겠어요? 계산하시면 36이야. 36인데? 또 36인데? 알았다. 얘들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렇게 두 개 찍고 나면 F1은 1, F2도 1, 그 다음에 F3은 2, F4는 4지. 그럼 얘는 둘이 조건 가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아까 2도 안 곱했네. 이거 아니면 이것만 가능한 거야. 어차피 이 상황에선 4C 2 곱하기 2는 똑같고, 그러면 6이 12 곱하기 2에서 24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24일 거니까 아까 계산했던 저 2C1 곱하기 2C2 여기다 2를 한 번 더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48. 오케이. 이렇게 16분의 3 4번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저 다음은 15번이야. 13번이야. 갑시다. 쭉 뜯으면 되겠네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문장으로 풀어볼래, 얘들아? 이렇게 갈게요. 오케이. 자, 12의 약수면 이렇게 있고요. 16의 약수면 이렇게 있습니다. 겹치는 게 이렇게 3개가 겹쳐요. 갑시다. 일단 20개의 공이 들어있는,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는 상황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0 콤비네이션 2. 근데 12의 약수만 선택되는 경우의 수는 6C2. 그 다음에 16의 약수만 선택되는 경우의 수는 5C2. 이 상황이랑 이 상황에서 둘 다 겹치는 건 뭐 1, 2를 꺼내거나 2, 4를 꺼내거나 이런 상황들. 3C2. 자, 끝내시면 돼. 20 곱하기 19, 190. 그 다음에 15랑 10, 15랑 10, 25에서 3 빼니까 22. 1번이요. 오케이. 15번 봅시다. 자,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대응 F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자,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은 10의 배수가 아니고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4는 10의 배수야. 그럼 얘가 딱 곱해지면서 10의 배수가 되는 거네. 그치? 그 10의 배수가 되려면 얘들아, 10이 소인수 2랑 5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소인수 2랑 5를 가지고 있는 4, 5, 8이 이 문제의 주인공들이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나는 이 문제가 F4가 4랑 8 같은 어떤 2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이 F4가 5일 때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문제를 나눠서 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가볼게요. 자, 첫 번째로 F4가 5인 상황 한번 먼저 봅시다. 그러면 F1, F2, F3이 먼저 2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소인수 2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4, 8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둘 다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고. 그럼 내가 어떻게 풀 거게? 얘가 2의 배수가 아닌 상황을 구해놓고 전체에서 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대1이라 그랬으니까 얘들아 같은 원소는 못 찍어.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4랑 8을 안 갖는 상황으로 먼저 쓰겠다고요. F4는 있다가 5 가져가야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해돼? 그러면 F1, F2, F3은 3, 7, 9를 나눠 갖는 거니까 그냥 3 팩토리얼이야. 이해되시죠? 이걸 전체에서 뺄 겁니다. 전체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그러니까 F1, F2, F3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눠 갖는 상황이지. 그쵸? 5, 4, 3 괜찮으세요? 잠깐. 근데 잠깐만. 이거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럼 지금 내가 함수를 겁나 헷갈리는군. 숫자 3개를 선택해가지고 얘네한테 주고 여기 있는 5, 6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나머지 2개? 어차피 이게 지금 F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모에다가 이따 6팩토리얼 깔아줄 거거든. 6팩토리얼 맞지? 연결해주면.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시고. 자, 그 다음에 F4가 4나 8인 상황 있잖아. 4나 8인 상황은 일단 4나 8 중에 하나 F4한테 주고 그 다음에 F1, 2, 3이 5를 일단 갖고 있어야 돼. 맞죠? 그럼 5 누구한테 줄 거야? 알아서 고르시고 얘가 5를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F2랑 F3은요 8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리 얘네들이 3의 배수가 5의 10의 배수가 돼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8은 못 갖고 3, 7, 9 중에 2개를 일단 2, 3한테 줘야 돼. 이 3한테 3, 7, 9를 줘. 그 다음 나머지 5, 6은 남은 거 뽑으면 되죠. 자, 계산을 해보자. 이건 그냥 하자. 5, 4, 20, 60 빼기 6. 54에 108. 자, 이거는 9, 8에 72. 더하면 180. 그 다음 밑에는 720이니까 4분의 1, 4번입니다. 이해되세요? 안 헷갈렸어요? 그래? 난 풀면서 내가 헷갈려가지고 죽겠네. 이거 잘 보시고, 이거 F5랑 F6을 또 생각을 안 했으면 큰일 났겠다. 자, 넘겨주시고 19번이요.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함수 중에서 그럼 1이 5개, 2가 4개, 3이 3개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요게 전체 F의 개수
다음에 F2 더하기 F3보다 F1이 작을 확률은? 보통 작지 않겠니? 그치? 보통 작겠지? 이거 원소, 이거 뭐야, 이거 숫자가 2개고, 이거 숫자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풀려고요. 알겠죠? 그리고 1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그냥 F1이 가장 큰 상황부터 보자. F1이 5야. 그럼 얘네가 될 수 있는 게 1, 2, 1, 1, 3, 3, 1, 1, 4, 4, 1, 그 다음에 2, 3, 3, 2 이렇게밖에 없네. 돼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 다음에 F1이 4야. 그러면 1, 3, 3, 1, 2, 2는 안 되죠. 2개. 그 다음에 F1이 3이야. 그러면 1, 2, 2, 1 이렇게 2개. 이것도 1, 2, 1 된다, 그지? 아까 거 다 해서야겠다. 자, 다시요. 더해서 5 이하인 거. 일단 5인 거 세고, 그 다음 더해서 4인 거 세고, 그다음 더해서 3인 거 세고. 아까 이렇게 셌나? 셌구나. 8개. 그 다음 4보다 작아지는 거. 1, 3, 3, 1에 1, 2, 2, 1 4개. 그 다음 3보다 작아지는 게 이렇게 2개. 돼요? 다 따로 세야 돼. 왜냐면 F1들이 다르니까. 다 다른 함수인 거야. 그래서 위에가 14야. 그럼 답은 30분의 23이겠네? 3번이야. 은혁이 이해되니? 다시 뭐라고? 2가 2가 왜 안 되냐고?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함수니까 F2랑 F3이 애초에 여기에 그런 경우는 없는 거지. 분모에. 자, 그 다음에 21번 볼까요? 은혁아 많이 풀었네. 그래도 거의 다 했구만. 뒤에 어차피 독립시행밖에 안 남은 거잖아. 딱 3단원이랑 연관 있는 단원부터 안 풀어왔네. 그러면은 다음 숙제랑 싹 같이 풀어오면 되겠다, 그치? 우리 토요일에는 깔끔하게 풀어봅시다. 이제 끝내버리고. 이제 수학 1, 2 진짜 기출 준비를 보여드릴게. 너네 신기한 거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신기해도 나는 어처구니 없는 건 안 가르쳐. 이게 다른 기출들에도 쓸 수 있고 충분히 최근 트렌드에 반영된 설명만 하거든. 정석에 입각하는 수업을 해드리는데 니들한테 납득되게 설명을 잘 해드릴 거야. 일단 보자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A라고 하고, 뭐 1, 2, 3 이런 거겠네.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B라 하자. A 플러스 B가 5일 때 A는 B 플러스 1 확률은. 일단 A 플러스 B가 5일 확률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나머지가 1이면 B는 4일 거고, 나머지가 2면 B는 3일 거고, 나머지가 3이면 B가 2겠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쵸? 4로 나눈 나머지니까 A가 0일 수도 있니? 0일 수도 있겠다. 그땐 B가 5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나머지가 1인 상황은 1이나 5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3분의 1. 이해되세요? 주사위가 1이나 5가 나왔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B는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 횟수 B네.
그럼 이건 안 되네요. B는 최대 4일 테니까. 그쵸? 자, 그럼 A가 1이고 B가 4인 상황은 한 개의 동전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4번 나오는 거지. 그럼 16분의 1이죠. 되겠어요? B가 4일 확률은 16분의 1. 동전 4개 던지면 경우의 수 16개고 앞면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면 4개인 거. 자, 그 다음에 A가 2고 B가 3일 확률. 자, A가 2라는 건 나머지가 2란 얘기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2 아니면 6 나온 거야. 그죠? 그 다음 앞면이 3개일 확률. 이거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왜냐면 이게 윷놀이어랑 똑같아가지고 14841이거든? 14841. 뭐 어쨌든 이런 경우 4개 나오겠지. 그치? 사실. 자, 그 다음에 A가 3이고 B가 2인 거. A가 3이라는 건 주사위 던졌을 때 3 나왔다는 얘기야. 그치? 6분의 1. 그 다음에 B가 2라는 건 앞면 2개, 그죠? 14641이구나. 14641. 아니, 1484일 맞는데? 1484일. 14641? 14641? 아따, 헷갈리는구만. 14641. 16분의 6. 되겠어요? 이걸 다 더하시면 일단 분모를 만드는 거야. 이걸 다 더하면 분모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쪽을 2로만 약분을 좀 해가지고 48분의 3, 48분의 4, 48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하겠다. 요게 분모, 조건부 확률이니까 요 때 앞쪽에. 그 다음에 A는 B 플러스 1인 거. 요거 2고 3인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반대로. 요게 3이고 요거 2인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요 세 번째 상황 있죠. 여기 아까, 여기다 구해놓은 거. 위에다가 48분의 3을 올리시는 거야, 이렇게. 깔끔하죠? 8분의 3.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은 풀었어? 오케이. 그 넘기면 이제 곱셈 정리인데, 여기는. 여기부터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통계 끝까지가 다음 시간 숙제가 되는 거야. 우리 오늘은 통계 쪽 이론 수업 할 거 있으면 좀 하고요. 딱히 볼 거 없으면 문제 좀 같이 풉시다. 자, 91쪽 개념 펴보세요. 여기야말로 진짜 개념이 볼 게 없지. 수능 실전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산 확률 변수 그냥 보시면 되고, 기대값 평균,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도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 요 표현은 우리 별표 좀 하나 쳐놓자. 문제 풀 때 써야 되니까. 문제 풀 때 써야 되니까. 근데 하나 물어보겠는데, 얘들아. 이건 뭐니? 이건 뭐야? 이거 4야. X 말고 상수 들어있으면 그냥 4야. 아니, 이거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알고 보면 이걸 알려주는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어쨌든 조심해. 혹시 이런 건 좀 잘해, 얘들아? 이거 너무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 어떻게 뜯는 거야? 이렇게 그냥 뜯는 거야. 알겠지? V는 1차식만 되거든요. V는 1차식만 돼요. 자, 이런 거 어떻게 뜯는 거예요? 16VX다. 아시겠죠? 이거 알고 있죠?
뭐 여기 나와 있긴 해. 변수 x를 ax 플러스 b로 바꾸면 어떤 이산화율 변수를 a 배하고 b만큼 더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평균도 그렇게 변하고, 이 x를 a 배 할 때 분산은 a 제곱배가 되는데 이 b를 더할 땐 분산이 안 변해요. 근데 실제로 연산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 a만 a 제곱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표준 편차는 위에 있는 걸 구해서 루트 씌우는 걸 추천드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 뭐 NP, NPQ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인 얘는 좀 잘 쓰실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 바이노미알 4,3분의 1 딱 보면 이 확률 질량함수는 좀 바로 써줘야 돼. 40K에 3분의 2의 4-K승, 그 다음에 3분의 1의 K승 이런 거. 알겠죠? 바로 써지면 좋죠. 그 다음 뒤에 볼 거 없다, 얘들아. 이거 또 가장 최근 그 시험범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실 것 같고, 대신 정규분포에서 이런 건 좀 잘 봐주면 좋지. 있는데, P T X T 플러스 4가 최대일 때 T값 이런 거. 그쵸? T 몇이에요? 18이죠, 18. 이게 18이고 22여야 얘가 제일 큰 거지. 중간에 평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t가 작으면 여기 있고, t가 커지면 으악 해가지고 일로 오니까 면적이 제일 크려면은 이 평균 쪽 부분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돼서 평균에서 이렇게 평형적으로 떨어진 이곳에 t랑 t 플러스 4가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들. 그쵸? 어차피 면적 가지고 놀게 나오니까 좋아요. 자, 쓸 게 좀 있네요. 자, 이걸 좀 써야겠습니다. 이항 분포 쪽에다가요. 이항 분포 쪽에다가 이걸 좀 적어 놔라. n이 충분히 크면 바이노미얼은 원래 이산 확률 분포지만 정규 분포로 근사화 시킬 수 있다. 그럼 여기에 평균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분산 와야 되잖아요. 자, NP, NPQ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n이 충분히 크다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거야? 시행 횟수가 30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이런 설명이 있어요.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건데 92쪽이야. 여기에도 좀 빠져있는 설명이 있고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적어놓자. (2번에) 보시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 봐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얘들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그냥 이런 거여도 있잖아. 이건 정규분포가 아니지. 그죠? 이 크기가 몇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X바드를 조사하면
이거 다이랑 은혁이 너네 나한테 배웠으니까 내가 설명한 기억이 확실히 있는데 예지 이거 배웠니? 일단 들어봐. 하면 x 바들은 훨씬 다양해지고 크게 이음표 부분 9개지. 내가 아니 암산해서 할게요. 이렇게 돼서 원래 확률 질량 함수가 뭔가 띡띡띡 생겼었는데 크기가 2인표 부분 뽑아봐도 띡띡띡띡띡 이렇게 뭔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 맞아? 그럼 내가 표본 크기를 오지게 키워. 그럼 이 값도 훨씬 더 다양해지면서 이 확률도 100개나 나오겠지. 100개는 아니고 엄청 많이 나오겠지. 그러면 훨씬 더 정규 분포에 가까운 곡선이 나와서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로 취급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씁시다.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모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당연히 모평균이랑 같을 거고 이쪽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표본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이 작아지는 이유가 아까 써드렸던 표 때문이기도 하죠. 훨씬 더 다양해지니까 산포도가 확 줄어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n이 충분히 크면은 또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니? 표본 크기가 대충 한 30 넘어가면 크다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평균 추정하실 때 사용하는 요 시그마 있어요. 그쵸? 대답해 보세요. 이 시그마는 모평균의 모평균의 표준 편차야? 아니면 x바의 표준 편차야? 저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갖다 써야 돼? 표본 평균 조사한 거에 표준 편차를 갖다 써야 돼? 여기 있잖아. 모집단 거 갖다 쓰는 거야. 알겠어?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 참고 때문이에요. 이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헷갈리거든요. 이거 예지가 나한테 질문했었나? 아, 그래. 좋아. 문제 나오면 내가 간결하게 설명해 줄게. 근데 얘들아, 사실 그 x바랑 이 x바, 그 다음에 s랑 그 시그마 x바,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부르는 거, 그치? 이 네 개를 정확히 다 이해를 하시려면요, 사실 이런 간결한 모 집단을 가지고 크기 2짜리 표본들을 다 뽑아서 조사해보는 경험들이 좀 있으셔야 되거든? 이거 내가 개념 수업 때 하긴 했어. 근데 니네가 실제로 손가락으로 좀 써봤니? 이거 해보셔야 돼. 그러면 개념들이 안 헷갈려. 이거 알아? 할 수 있어? 예전에 한번 해볼까? 그래? 지금 좀 빠르게 한 번만 해볼까?
이게 9개 표본 다 뽑은 거거든. 크기 2짜리.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면 이제 X바가 되는 거야, 다. 그죠? 이걸 이제 표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내가 써줬던 거. 총 9개인데, 얘가 하나씩, 얘가 2개씩, 얘가 3개 있어. 이 3개 있지. 그치? 여기서 이 S는 뭐냐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S는 뭐냐면, 팔 아프다, 야. 편차제곱, 편차제곱. 그래서 원래 2로 나눠야 되잖아. 그치? 중3 때 했던 거지? 근데 1로 나눠야 돼, 여기선. 원래 표본 표준 편차는 그 자기 자신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숫자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느낌만 좀 봐봐. 편차 제곱 0.5 제곱이니까 0.25냐? 0.25.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우면 이제 S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S는 모든 표본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한 게 아니고, 얘네들을 구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의 그 표준 편차를 구한 게 아니고, 그냥 각 그룹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표본의 크기가 겁나 크잖아?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표본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맞아? 여기서 S제곱을 구하면 모집단 정보랑 비슷해. 요거랑. 아시겠죠? 요런 뜻이에요. 요런 뜻. 얘랑 어디 갔노? 얘랑 헷갈리면 피곤해요. 알겠죠? 이건 뭔데? 얘 표준 편차들이야. 알겠지? 아예 지금 하나 풀자. 분명히 예제로 있을 거야. 유형 11번은 좀 별론데? 아이, 왜 안 넣어놨어, 얘네들. 이 EBS 이거, 애들이 중요한 걸 헷갈려 하는데, 이거. 나중에 나오면 하자. 자, 지금은 여러분, 통계 되게 쉬워요. 통계가 되게 쉽기 때문에, 확률 뒤쪽에, 이제 29번에 항상 잘 나오는 게, 유형 6번에 있는 확률의 곱셈 정리 같은, 막 확률의 곱셈으로 막 조져놓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조건부랑 독립시행을 섞어서 내죠. 그래서 여러분, 26번 한번 해보세요. 아주 단골 유형이지. 자, 한번 봅시다. 뭐 문제가 좀 잘려 있지만 여러분들 읽어 보셨으니까
지금 A에서 꺼내서 버리고 B에서 꺼내서 버리고 또 A에서 꺼내서 버리고 B에서 꺼내서 버리고 뭐 이런 시행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공이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꺼낸 거는 같아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얘들아 습관적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그냥 박잖아? 그냥 박으면 1 꺼낼 때랑 3 꺼낼 때랑 2 꺼낼 때랑 4 꺼낼 때랑 막 상황이 계속 변해. 못 풀어 그렇게는. 그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특이 케이스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 A에서 1, 3. 얘들아, 얘네 그룹을 내가 그냥 하자. B에서도 1, 3만 꺼내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A에서 1, 3을 안 꺼내고 꺼내고 B에서 1, 3을 안 꺼내고 또 뭐가 있겠니? A에서 1, 3을 안 꺼내고 B에서 1, 3을 꺼내고 그 다음에 모두 1, 3을 안 꺼내는 이런 상황. 물론 내가 나눈 이 케이스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는 거긴 해. 그쵸? 그럼 봐봐. A에서 1, 3, B에서 1, 3 꺼내는 상황이야. 그러면 맨 처음에 A에서 1과 3 중에 하나를 꺼내볼게. 예를 들어 1을 꺼냈다 쳐봐. 그럼 B에선 뭐 꺼내야 돼? 3 꺼내야 돼. 그죠? 왜냐면은 처음에는 공이 달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뭐 꺼내야 돼? 3 꺼내야 돼. B에서는 뭐 꺼내야 돼요? 1 꺼내야 돼요. 그러면 서로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상황은 안 돼. 알겠어? 가정을 하는 거야. 일단 얘네들이 1, 3 중에 하나를 꺼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A는 1, 3 중에 하나를 꺼내고 B에서는 5, 7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지. 오케이? 근데 아까 내가 설명 잘못했는데 이 상황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시행만 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였거든. 얘가 1 꺼내고 3 꺼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꺼내고 나면 남은 공 중에 같은 게 한 개도 없잖아.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어. 내가 설명을 좀 잘못했어. 그 다음에 A에서 처음에 1, 3 중에 하나 꺼내고 B에서 5, 7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야. 그럼 뭘 꺼내도 처음에 안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은 일단 좋아. 일단 첫 번째 시행 만족됐어. 알겠어? 절대값 기호 아니고 그냥 써봤어요. 자, 예를 들어 1 꺼냈고 뭐 5 꺼냈다 쳐봐요. 그럼 다음 시행에서 다 여기 봐야 돼. 다음 시행에서 무조건 뭐 꺼내면 돼? 3.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 이해되지? 그러면 9분의 1에다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따 계산하자. 어차피 얘네들이랑 통분해야 되는 거. 자, 근데 얘도 똑같겠다. 그렇지 않을까? 봐봐. 첫 시행에서 B에서 1, 3 중에 하나 꺼내고 A에서 2, 4 중에 하나를 꺼내. 그럼 절대 안 겹칠 거 아니야. 꺼내놓고 이제 두 번째 반드시 겹치게 꺼내려면은 무조건 1 꺼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쵸? 그 다음 이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겠다. 봐봐. 처음에 A에서 2, 4 중에 하나 꺼내고 B에서 5, 7 중에 하나를 꺼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같은 공이 무려 몇 개나 남아있어요? 2개나 남아있지. 2개나 남아있지. 그럼 A에서 2만 안 꺼내면 돼. 1, 3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야. 보고 있지? A에서 1, 3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야. 그럼 B는? A가 꺼낸 거 꺼내면 되잖아. 이렇게. 되겠어? 계산하자.
94 36분의 1, 94 36분의 1, 92 18분의 1, 9분의 1. 제발. 맞았어요. 괜찮았어,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케이스. 29번 다 이래요. 29나 30번 둘 중에 하나 다 이래요. 자, 마칩시다. 오늘 좀 일찍 맞춰드릴게. 뒤에 다 풀어요. 알겠죠? 그리고 토요일로 오시면은 이제 새로운 교재가 준비되어 있을 거야. 내가 만들어 올 거예요. 끝!